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그동안 또 늦게 올린 이유가 그런 핑계가 생겼는데요. 목감기가 지금 3주째 가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3주 정도는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녹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북토종주는 부산까지 다 완료했고요. 올해의 목표였던 2,500km도 다 넘어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는 때이고요. 그래도 이제 영상을 또 마무리 짓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니까 또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주 상풍교에서 안동댐까지 가는 영상입니다. 거리는 124.51km, 획득고도는 833m, 자전거를 탄 시간은 5시간 27분입니다. 평균 속도는 22.8km/h 정도 나왔었네요. 오늘의 영상의 시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주 상풍교는 아니죠. 제가 이제 여기 가기 전에 로드뷰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근처에 좀 차를 주차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주 상풍교 근처에 이렇게 로드뷰를 찾아보다가 좀 더 확장해서 멀리까지 찾아본 게 문경 야구장이 있었어요. 오늘의 시작점이 문경 야구장인데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런 야구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로드뷰로 확인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경 야구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안동댐까지 갔다 오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상주 상풍교에서 찾을 때가, 저는 못 찾았습니다. 로드뷰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결국 찾은 데가 조금 떨어진 문경 야구장이었어요. 거기서 주차하시면 여러분도 아마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8월이었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만큼 나름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쭉 갔는데요. 오늘 안동댐까지 가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그냥 시골길 가는 겁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또 특별한 이슈를 만들었죠. 쇼츠로도 한번 올렸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나작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었고 엉덩이 쪽만 좀 쓸리고 손가락 같은 곳이 조금 찍혀서 살짝 피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약국에 들려가지고 이제 메디폼이라든지 이런 거 붙여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어쨌든 피가 나고 진물이 나오는데 계속 옷을 입고 있으면 또 달라붙고 나중에 괴로우니까 땀 때문에 메디폼이 붙지 않지만 어차피 쫄쫄이 옷이니까 대고만 있어도 나중에 문제는 안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갔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지방도를 가고 지방에 있는 자전거도로 북토종주길을 가게 되면 정말 시골길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가면 그냥 논 있고 그 가운데 시멘트길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대부분인 길이 이 코스입니다. 그래서 딱히 사실 이렇게 보고 느낄 만한 것도 없고 굉장히 좋은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없는, 정말 코스를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날도 굉장히 더웠었고요. 속도계는 3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습도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보다는 그렇게 덥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었고요. 또 이 길이 어쨌든 왕복하면 120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러니까 편도로 한 60km 조금 넘는 거리죠. 근데 이 길을 가는 동안 사실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나마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고요. 그 두 군데서 보급을 하지 않으면 안동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에 갔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낙차하고 나서 더 지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가다 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보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고 뭔가 챙겨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보급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보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슈퍼에 들려가지고 이제 먹을 것 좀 사오고 나왔더니 조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부부가 이제 국토종주길을 안동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끊어 가고 있는 중이었고, 자전거가 굉장히 뭐랄까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 나름 아내를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만들겠다고 알리에서 이제 구매해가지고 일반 자전거에 전자장치를 달아서 전기자전거처럼 만들어서 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분들을 뭔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기자전거는 전기자전거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아무래도 기본 자전거에다가 덧붙이다 보니까 뭐 배터리 적재라든지 또 그러한 선들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게 손해인 것 같아요. 모양도 그렇고 또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할 거면 그 가격에 전기자전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제 갈 길이 급하니까 저는 이제 먼저 출발했고요. 안동도 그래도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길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전거길로 표시되어 있거나 자전거길 전용으로 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이날 월요일이었는데 주말에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조금 모래라든지 이런 토사들이 흘러나온 그런 도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자전거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면 길이 불편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길이 거의 시골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공도를 타는 구간들도 생각보다 좀 있기는 한데 지방도가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차가 안 다닙니다. 근데 한번 다니면 트럭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길이 평탄했다. 그리고 획적고도가 800m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처음에 출발할 때도 생각보다 큰 어필이 있었고 중간중간에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의 평지에 가까운 길들이 계속 펼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보급할 곳이 많지 않다. 날이 더운 날 가시면 물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다닐 수는 사실 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게 다니시니까 그런 보급 지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시골길이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운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어필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도시다운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이제 어느덧 자전거길 위주로 가다가 이제 강변 옆에 공원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공도를 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안동에 오면 사실 거의 다 도착한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인증센터까지 금방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제 기억은 그렇네요. 네. 벌써 갔다 온 지 2달이 돼가지고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녹음을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동댐은 이제 그 인증센터가 있는 곳이 그래도 관광지잖아요. 나름 안동댐이 나름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으나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도 있으니까 보급을 또 한 차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혹은 저같이 이제 식당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의점 몇 개 있으니까 거기서 간편하게 식사를 또 하실 수도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 사실 이제 시골길이다 보니까 정말 쭉쭉 뻗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비게이션 보고 가시면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튼의 S500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그것도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가면 도착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길이 좀 꼬여도 도착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제 국토종주 하시는 분들이 서울 쪽 이런데 혹은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요, 조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필요합니다. 매번 이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 내비게이션 하나 있으면 편하고요. 핸드폰은 좀 한계가 있죠. 배터리가 이제 빨리 닳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계속 켜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 유지하려면 배터리 무게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느니 여러분들 속도계 하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브라이튼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S500이랑 후방 센서 같이 나온 거 이제 1+1 해가지고 40만원에 이제 팔아가지고, 40만원 그렇다고 작은 돈 아니죠. 저는 속도계만 40만원 주고 샀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사는 바람에 속도계만 40만원 주고 샀거든요. 가민의 후방 센서 또 따로 구입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60만원이 넘어요. 근데 이번에 1+1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기변을 하셨거든요. 좋은 걸로 기변한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로 자이언트 거 카본으로 이제 기변하셨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객기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안전보다는 좀 폼을 잡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핸들바에다는 거울이 이제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변하면서 새로 또 주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보는 거 되게 좋죠. 좋은데 그보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팅을 못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됐는지 됐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자전거 타시고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더마라고 하는 분이 그 후방 센서를 공구하는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전 정확하게 안 봤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서 이제 브라이튼 S500이랑 후방 센서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가 한 3주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내용 얘기하나 이렇게 쭉 보는데 재밌게도 S500 리뷰한 사람들 이런 분들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유명한 분들 얘기했어요. 두 분 얘기하고 화면에는 캡처해서 4개의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거더라고요. 신기하다. 최근에 왜 한두 명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조금 더 늘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한번 또 타니까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는구나. 역시 구독자 수가 요즘에는 깡패구나 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좀 실수했던 게, 이제 오는 길이 이제 시골길도 많고 시멘트 길도 많았고 또 비가 온 직후다 보니까 이제 토사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위험할 것 같아서 좀 내비게이션을 좀 잘 찾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잘 찾아보지 않고 무작정 지방도 위주로만, 공도 위주로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좀 꼬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S500이 S500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S500에서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이 좀 단점이 있어서 계속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갖고 좀 짜증났었는데, 그 와중에 날도 뜨겁고 또 많은 키로수를 오다 보니까 지쳤는데 하필 그때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죠. 그래서 나닥빠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샵에 가서 물어봤더니 앞바퀴가 펑크 나면 낙차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정말 당연한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가 저번에도 양내리방에서 뒷바퀴가 펑크 난 적이 있어요. 요 리액토 말고 그 전에 스컬트라 탈 때 그랬었는데, 그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휠에 문제가 안 되면 더 타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바퀴가 펑크 나니까 바로 나닥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튜브가 얇든지 두껍든지 상관없이 앞바퀴가 펑크 나면
앞바퀴가 펑크 나면 보통은 낙차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추측했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틸이었으면, 좀 두꺼운 튜브였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틸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샵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넘어질 운명이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넘어지고 나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과 몸이 힘들더라고요. 대체 왜 엎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정도 컨트롤도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는 여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행히 이날은 모든 장비를 다 가져갔어가지고 그 떼양볕에 자전거 뒤집어 놓고 막 흠집 나고 막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뒤집어 놓고 바퀴 빼가지고 튜브를 갈았습니다. 근데 튜브도 하나만 가져가가지고 사실 거기서 삑사리 한번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정말 답이 없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한 번에 잘 갈았고, CO2도 이제 챙겨 갔었는데 CO2 그 앞에 자전거 연결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또 뒤에 안장 밑에 달려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이 CO2가 들어갈 때 서걱서걱거리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얼마 안 남았었는데 물병에 넣고 흔들어서 모래를 빼고 먼지를 제거하고 그렇게 억지로 CO2를 껴가지고 바람을 넣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히 잘 돌아왔고요. 경험으로는 좋고 당하고 싶진 않고 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미리 튜브 가는 거라든지 그런 준비들을 해놔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거 챙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또 서울 지역이나 혹은 가까운 데서 탈 때야 뭐 문제가 생겨도 누구 지인이나 가족들 부르면 되고 대처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길을 갈 때는 대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면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은 쓰이게 됩니다. 그럴 때 위급할 때 쓰려고 그런 장비 다 구입해 놓는 거죠. 한편으로는 CO2를 하면서 미니 펌프를 갖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또 CO2가 금방 빠지거든요. 그 다음날 가서 자전거 확인하는데 벌써 바람이 다 빠졌어요. 그 다음날 CO2를 쓰면은 그게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돌아오는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20km, 30km 전이었으니까 타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타고 갈 거리가 많이 남았다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점점 바람이 빠지니까 CO2는요. 그런 것도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점점 만물상이 되겠죠. 자전거가 심플하게 다녀야 되는데 점점 만물상이 될까봐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미니 펌프가 옛날에 쓰던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펌프도 아무리 로드 바퀴라고 해도 꽤나 많이 펌프질을 해야 꽉 채워지는데, 미니 펌프를 대체 언제 넣을 거냐. 그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지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O2를 하나 더 들고 다니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CO2 2개씩 들고 다니는데, 다행히 하나로 잘 끝났었고, 로드 바퀴다 보니까 하나만 넣어도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만큼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던 안동댐까지의 코스였습니다. 이제 좀 몸이 나아지고 하면 좀 더 빨리 마지막 구토룡지의 이야기를 담고 싶네요.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라이딩 하는 것까지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곧 추워집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면 많은 유튜버들이 겨울에 자전거 타는 법,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겠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타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조금이라도 얼어 있으면 그냥 나작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겨울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면 라이딩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콘텐츠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또 올해 목표 잡은 것이 있으면 저처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